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죠. 벌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순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1월이 지나면은 또 금방 2월이고요. 설 지나면은 곧바로 또 2월인데 2월은 29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또 금방 갑니다. 어쨌든 또 바쁜 시즌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요. 뭐 졸업도 있고 또 입학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요. 그러다 보면 또 금방 봄 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020년에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고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좋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올해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용이 매매하시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특징주인데요. 이번 주도 두 종목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로는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오먼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이죠. 어떤 기업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 뭐 소리바다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죠. 네, 기업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소리바다 보시면은 뭐 실적이나 이쪽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재무 구조도 그렇게 아주 좋은 기업도 아니고 사실 또 실적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좋은 그런 흐름이 아니죠. 자본금도 조금씩 깎아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이고요. 다행히 이제 2016년에 흑자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전에 뭐 유상증자 그런 소식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언제 추천했냐면 이날 추천을 했습니다. 1월 2일에 추천을 했는데 1차 매수가를 720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 매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기준가를 변경을 안 했어요. 이거 그냥 매수를 시킬까 말까 고민을 되게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사실 가격이 별거 아니고 대충 매수를 시켜도 되는데 일단 종목이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이 한두 개다. 그렇게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추가를 한두 종목 더 해야겠죠. 그랬을 때는 그냥 대충 매수를 시키죠. 근데 이때는 좀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결국은 720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3원 차이로 놓쳤는데 그 이후로 쭉 급등해 버렸어요. 사실 뭐 이렇게 급등하면은 좀 끌고 가볼 수도 있는 종목이었는데 좀 아쉽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받으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좀 약했는데요. 1200원까지 갔다가 조정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한국 맥날티는 뭐 유통업체죠. 어쨌든 이 종목도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트만 보고 한번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 비중 100%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적당히 소액으로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추천주인데요. 첫 번째로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이번 주에 더 하락했죠. 지난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었어요.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은 좀 그래도 찍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저점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점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지수가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좋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꼭 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추천을 해서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인데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추천을 해가지고 자, 뭐 5,500원, 5,550원 여기서 1차 추천을 했는데 1차 매수되고 그리고 쭉 2차는 좀 아슬아슬하게 안 왔는데요. 다음날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20% 이상 수익 매도했고 장중에 뭐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분봉을 보시면은 이날이었었죠. 급등 이후에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게 막판에 그냥 대충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막판에는 뭐 조금 수익 내고 말았는데 어쨌든 하루에 한 22% 정도 수익을 거두고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장중 거의 뭐 하루 만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성공한 매매다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도 많이 받았죠. 어쨌든 당분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아산업인데요. 이 종목은 추천한 지가 좀 됐죠. 13,000원에 추천을 했는데요. 13,000원에 이쪽에서 추천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30%까지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20% 정도에 적당히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결국은 이날이었었죠. 이날 종가에 정리를 하고 끝냈는데 목요일이죠.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20% 정도 나왔기 때문에 불만은 없고요. 사실 짧게 보려고 그랬던 종목이고요. 단기에 좀 급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더 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루해지니까 20% 정도면은 뭐 만족하고 던져도 되겠다 싶어서 20%에 정리를 한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메가MD. 자, 이 종목은 금요일에 매도를 했어요. 금요일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2,950원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2,950원이면 이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이쪽에서 매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가 굉장히 좀 절묘하게 됐는데 10% 이상 상승했었는데 조금 이제 한 번 정도 튀어주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좀 너무 늘어지니까 정리를 했어요. 8%좀 넘게 수익 매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대성에너지, 남아산업, 메가MD 이렇게 3개 해가지고 뭐 몇 종목 수익을 냈고요. 또 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손실로 매도한 종목은 사실 뭐 한 1% 정도, 그 정도 손실을 보고 정리한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월 들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지 지금은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판단력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또 급등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좀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황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결국은 상승했죠. 금요일에 2176으로 마감을 했는데 2200이 넘어갔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곧바로 하락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2150선을 이탈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리면 마감을 하면은 그때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15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시장이 하락한 게 결국은 이란하고 변수가 발생해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란 쪽에서 또 미군 기지를 뭐 폭격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계속 버텼겠죠. 결국은 급락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괜찮았어요. 코스피 따라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제약업종이 워낙 좋았습니다. 제약업종이 좋다 보니까 결국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수급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코스피 쪽에서 수급이 좋았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만 개인들 보면은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죠. 결국은 수급 쪽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죠. 그동안 이제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느냐, 그게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규 매도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나왔던 매도는 이 정리하는 물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만기주에는 뭐 정리를 많이 합니다만은 옵션 만기주였었고요. 선물 만기 같은 경우에 아직 3월까지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좀 덜 나오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선물 쪽에서 어떤 그 청산하는 그런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흐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뭐 이런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역시 해외 증시예요.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결국은 자 한번 보십시오. 뭐 다우는 이제 목요일까지 흐름이고 이제 S&P 500. 자,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흐름을 보면은 지금 역시 역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시장도 따라간 흐름이고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이란을 폭격하고 그리고 또 이란이 미군 기지를 폭격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이 뭐 급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체적으로는 크게 하락할 요인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달러도 보면은 지금 괜찮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빠질 만큼 빠졌다고 봅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원달러 같은 경우에 시장에 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요. 원달러는 이제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추세적으로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뭐냐면은 한국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고요. 단기적으로 미국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이 조정을 받아주면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약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이 조정받을 때 한국은 다운되고 회복됐을 때 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원인이 뭡니까? 중국하고 무역 협상 아닙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하죠. 미국하고 중국이 다 좋아요.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5일에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선반영이 됐다고 하지만은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끌어올릴 때까지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트럼프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 금융시장이. 결국 증시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는 영원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했지 않습니까? 계속 갔어요. 사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어떤 그 객관적인 상황, 경제의 흐름,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서 메이저들이 시장을 들어 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를 계속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역 합의가 되면은요, 합의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시장엔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호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15일 이후에 아니면 15일 이전이라도 다운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결국은 반등을 다시 시도할 거라고 봐요. 왜냐? 트럼프의 어떤 립 서비스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아래에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짧게 보면 이 정도겠죠. 그리고 길게 보면은 뭐 이 아래에서 매수를 한 세력들도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 매수한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버티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빠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경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과거에 뭐 90년대 말 그런 때처럼 정말 뭐 엄청나게 좋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전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튼튼하다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무역 쪽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손해를 보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의 어떤 자금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계속 알맹이들만 이렇게 쏙쏙 네, 빼먹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버티는 거죠.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려고 하면은 시장이 등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가야죠. 가는 흐름이 나와야 신규 자금도 유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물론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도 정말 큰 하락이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소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 엄청난 진짜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시장을 계속해서 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의외의 그런 생각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뭐 그 부분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한국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국은 지금 상황을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이 아무리 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따라갈 흐름은 아니에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서
흐름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렇게 좋을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아무리 좋다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한국은 한계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앞전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미국이 계속 간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렇게 계속 가요. 예,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 정도 따라가다가 좀 꺾이는 그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이 옆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더 크게 빠지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 따라가다가 꺾일 그런 흐름. 미국이 횡보한다. 그러면 한국은 서서히 하락. 미국이 꺾인다. 그러면 더 급격하게 하락. 이런 흐름이 예상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괜찮다고 보는 게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시장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여러 여건들에 대한 약간 뭐 입으로 조작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뭐 크게 꺾일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속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한국은 더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가더라도 따라가지 못하고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미국도 여기서 결코 계속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뭐 엄청난 그 호재가 나오거나 엄청난 또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힘겨운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한국은 이제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한국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강하죠. 자,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지수를 보면은 12월 27일 자 고점 찍고 거기를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고점 넘어갔죠. 하이닉스 결국은 이제 4대 업종을 한번 보실까요? 화학, 혈관금속,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금융, 자 의약품 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전기전자만 유일하게 고점을 완전히 뚫고 가고 있죠. 전기전자가 시장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전기전자가 끌고 가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종목들을 상승시키고 결국은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한번 수급을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엄청나게 5월부터 기관에서 매수를 했죠.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게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건데요. 12월 초부터 매수를 많이 했는데 1조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2월 초부터 자, 여기에서 그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갑자기 크게 다운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끌어올릴 때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곧바로 꺾여버리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큰 수익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지수하고 연계된 흐름이라고 하면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수는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여기를 뚫고 뭐 계속 이렇게 간다. 이건 아니고요. 조금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2206 자 금요일에 2200을 넘어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종가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종가가 거의 뭐 고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일일 시황에서도 그렇고요. 지난주 일요일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2200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최소한 고점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2200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뭐 2250을 넘어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호재성 이런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미국이 계속 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고요. 만기주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목요일 그리고 만기주 다음 날까지 그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좀 인위적인 그런 흐름도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위적인 흐름이 이번 주까지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행보하는 이 흐름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맞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점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별한 악재성 변수만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곧바로 급락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에 2206으로 끝났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의 결과가 2206보다 높다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이 2200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고점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월 15일 이후에 흐름 자체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1월 15일이 꼭 그 무역 합의 서명을 하는 그런 날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봐야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에 대한 예측이 현재로서는 가능하고요. 원래 예상했던 대로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고점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이전에는 1월 중순으로 봤었는데 중순까지로 봤었는데 길면 1월 중순까지로 봤었는데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엮여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 가장 주의해서 볼 게 뭐냐 봤을 땐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매 동향 신규로 얼마나 매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흐름. 다만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물량이 쌓이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간에서는 하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장중에는 이렇게 하세요. 좀 많이 빠졌다 싶었을 때는 매수. 자, 이번 주를 보면은 자,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가 됐겠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그러면 이렇게 튀어 오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자, 이렇게 2200선까지 결국은 왔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여기서 더 튀어 오르면은 매도 진입이 가능하겠죠. 장중에는 아래 위 이쪽에 좀 과하게 빠졌네 싶으면 매수, 좀 과도하게 튀어 올랐네 했을 때는 매도 이렇게 양방향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 진입을 해서 하락하면 좀 끌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방향 설정 자체는 이제 아래쪽을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러모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흐름을 보면은 2220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개별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이 좋은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바이오 그리고 또 수소차, 에너지 관련주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뭐 신규주 같은 신규주도 괜찮고요. 자 이런 종목들 자 그리고 뭐 젠백스 지오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에 움직였는데 괜찮죠. 이렇게 원래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좋아요. 풍국주정, 자 그리고 또 유니크, 그리고 일진다이아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지 이런 종목들 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수소차는 다음 주에 월요일에 흐름을 보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대표적인 종목들 뭐 유니크라든지 풍국주정 이런 종목들은 원래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니까 좀 조정만 더 받아주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었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대성산업이라든지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 종목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매매하기 힘든 종목들 말고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어쨌든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흥구석유, 뭐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요. 결국은 움직임이 나오면 같이 움직입니다.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을 관찰을 하고 또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다른 종목들도 더 많이 보겠죠. 최근에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나 여러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다음 주에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마감이 됐습니다.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시장이 아직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종목은 특히 이렇게 지수가 고점일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면은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거든요. 대부분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1월도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이 조금 있으면 금방 가죠. 설도 있고 그래서 1월 달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기분 좋은 202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전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